네, 마침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인 BIS, 국제결제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철폐했습니다. 때맞춰 트럼프 대통령도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주디 쉘턴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나돌았던 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도 화폐 개혁 논쟁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마침내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개선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네. 우리가 방송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190개인데 네. 우리는 강경화 장관이 지금 연구 중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정부의 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는 일제의 그 정부의 대응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분들이 먼저 이렇게 일본 제품에 대해 선도적으로 가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여론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반영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 뒤늦게나마 이렇게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신중한 시각과 강경한 시각을 강원 전략을 같이 가는 거는 뒤늦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이봉구 이렇게 사장께서는 일본 특파원을 하셔가지고 일본 이렇게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국제 분위기를 해서 아마 월요일 정도에 이 방송에서 어떤 쪽으로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렇게 주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좀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개혁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마 이 문제도 국민의 관심사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 이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제결제은행이 종전의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아마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어디서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2017년에 우리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신뢰 문제가 봉착됐으니까 신뢰 문제에서 이 기관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BIS는 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이다. 네. 어떤 분은 이제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격이다 하는데요. 네. 요거는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이다. 그래서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가장 신뢰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는 가장 고위직에 해당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네. 프린스턴대의 신현성 교수가 이번에 현 정부 출범할 때에도 한국은행 총재로서 일부 거론됐던 이분이 이게 속해 있는 기관이다. 아주 신뢰받는 기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기관에서 종전의 입장은 뭐고 지금 입장은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근의 종전의 입장을 보면 일단 가상화폐인데요. 시청자분도 가상화폐인데 화폐냐 하는 점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든가 국제결제은행도 자산을 인식하는 게 하나의 투자 대상, 투기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자 실질적으로 보면 2017년에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때 이 투기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21%를 차지하고 또 일부 젊은이들이 24시간 이것만 캐고 있는 이 좀비족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세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을 이렇게 주도했던 이런 때죠. 이런 때만 하더라도 BIS가 이걸 투기 대상으로 해서 투자와 달리 투기가 되면 금융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쪽의 시각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BIS가 입장 변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각계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된다. 그럼 디지털 통화가 뭐냐 하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데요. 이 디지털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세탁 창고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과 함께 부작용 예방책과 함께 동시에 내놨거든요. 네. 어찌됐든 종전의 입장에서 최근에 디지털 통화로 해서 화폐를 인식했다는 것, 자산에서 화폐를 인식했다는 것, 이것은 향후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라든가 대한화폐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네. 그다음 이것을 국민의 화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BIS 사무총장이 각국 중앙은행의 이 디지털 화폐 발행, 통화 발행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도 흐름이 좀 대세가 돼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지금 이제 정혜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흐름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뢰성 문제가 가격 변동의 가장 큰 변동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자, 한번 BIS를 비롯해서 이렇게 인식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자막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 사실 비트코인의 전성시대였죠. 이때 2017년 연초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10배 이상 올랐죠. 제 기억으로도 2017년 연초에 한 1,200달러, 1,700달러 했던 것이 네. 2017년 12월 19일, 12월 19일 날 정확하게 19,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10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세계 그 비트코인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는 지금의 그 이렇게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시는 홍남기 이렇게 당시에 국무총리 조정실장께서 이 비트코인 대책을 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대책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서 강력한 대책이니까 세계 5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9,000달러 같은 것이 5,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었는데요. 올해 그 비트코인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에서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비트코인 전문가는 이 방송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봉희 국장이 비트코인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로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전문가답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연초에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지금은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3배 이상, 정확히 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신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BIS가 이런 것을 자산 투기 대상이 아니라 통화로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대니까 이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덩달아 오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그때 맞춰서 네.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그동안 한다 안 한다 논란 속에 네. 독자적인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내년 1월부터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은행격인 BIS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보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내는 상태에서 사실 또 하나의 그 전자상 거래에서 가장 그렇게 세계적 비중이 높은 것이 역시 미국의 아마존과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네.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 이미 페이스북에 앞서서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은 일제히 연초에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페이스북이 내놓고자 하는 이 리브라 가상화폐인데 비트코인과 같은 종전의 가상화폐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이 만들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이렇게 내놓기로 한 네. 리브라는 종전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BIS도 화폐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종전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또 왜 화폐로서 그러냐 하는 점은 이렇게 그 정형커도 경제 지식이 높겠습니다는 우리가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화폐 3대 기능이 있었거든요. 거래적 동기, 네.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다음에 우리가 달러를 같이 투자하는 가치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회계의 단위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3대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리브라는 화폐 갖고 있는 3대 기능을 충족하고 또 그걸 염두해서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긴장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3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일단 거래적 동기에서 초당 1,000건 이상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조만간 10,000건 이상으로 확대시켜서 이 각 국민들이 화폐 생활을 할 때 욕망의 불일치 정도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래서 네. 화폐에서 보면 거래적 동기를 굉장히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실제로 회의론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발행하는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치를 달러 연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연동시키면 인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다. 안정적 가치를 안정시키는 이런 그 스테이블 코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너다. 이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금과 연결시켰거든요. 네. 그게 그 근본이제입니다. 근데 요 리브라도 달러와 세계에서 가장 중심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리브라와 달러와 연결시키는 스테이블 코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종전에 갖고 있는 가상 인스테이블 이렇게 그 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 저장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 단위도 전자지갑에 해당되는 갈리브라를 이렇게 전자지갑을 활성해서 클릭만 하면 자기 전자지갑에 이렇게 리브라가 이렇게 예금되는 형태로 있으면 그 내에서 사실 클릭만 되면 모든 결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형께서 현금 카드가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소위 이렇게 우리가 비자 신용카드 다는 것은 현금 카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예금만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쓸수 5만 원권이든가 1만 원권 한국에서 지정하는 법정 화폐를 지갑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화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현금 카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회계 단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 기능을 보충한 것이 리브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이 그동안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이 요인에 있어서는 사실 각국 중앙은행의 입장이 굉장히 반대 입장이 됐거든요. 근데 역시나 세계 대세라든가 이런 걸 거슬 수 없으니까 네. 결국 내년 1월부터 리브라를 발행한다 하니까 가장 긴장하는 것이 지금 5만 원권, 1만 원권, 100달러, 50달러 이게 리겔 텐더 법정 화폐거든요. 네. 이걸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교체할 수 있으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네. 것이 지금의 국제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리브라가 이제 법정 화폐로 대체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누가 발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업에다가 맡겨도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스북에 이 독자적 가상화폐를 이렇게 발행하는데요. 여기에 맡기면 이 페이스북이 국민 경제 생활에 가장 중요한 화폐 관련된 것을 독자적으면 이 페이스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발행량을 증폭시켰다 내렸다 하면 그만큼 물가에 왔다 갔다 하는 기조가 되고 네. 국민의 경제 생활에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브라 보통 이제 민간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민간에 맡기면 통제가 안 되고 네. 많이 발행되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죠? 정액거든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민간에 맡기면 그런 문제, 소위 인플레 문제가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이 이게 페이스북이 그래도 신뢰가 높은 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맞지 않는다. 이게 리브라도 발행해도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리브라가 사실 국민들의 생활에 사용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브라를 사실 페이스북에 발행한다는데 누가 맡길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발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면 IMF의 골드 트랜짓, 그 다음에 크레딧 트랜짓 같은 소위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걸 빗대서 제가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분과 같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브라 운영은 페이스북에서 독자적으로 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에 소재하는데요. 네. 리브라 협회에서 맡겠다. 리브라 협회. 네. 그러면 이제 리브라 협회가 일단 각국의 중앙은행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브라 보면 아까 이 가을 리브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각국들이 어떠냐? 회원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일단 준비금을 맡겨라. 리브라 협회 준비금을 맡겨라. 그러면 거기에 리브라를 가져가서 전자지갑에 가을 리브라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리브라 협회에서 이것을 통제하면 각 준비금에 맞춰서 이렇게 발행하면 그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각국의 통화량을 거쳐 정하는 중앙은행은 리브라 협회에서 한다. 리브라 협회에서 한다 해서 이것이 세계 리브라가 단일 통화가 될 때는 리브라 협회가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선 치더라도 제대로 그 통화되겠느냐. 근데 가상화폐라든가 하는 게 대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걸 절충시킨 것이 사실 이번에 BIS가 자, 각국 중앙은행은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중앙은행에서 네. 하라. 근데 가상화폐의 대세를 이제 거역할 수 없으니까 이젠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라 해서 여기 이제 우리 그 김 PD께서 이렇게 발빠르게 보여줬습니다는 CBDC 요거를 좀 해달라. 네. 요건 뭐냐면 CBDC는 Central Bank,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걸 지금의 중앙은행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의 리겔 텐더, 법정화폐만 발행하지 말고 가상화폐 같은 이런 대안화폐의 대세를 좀 인정을 해서 네. 사실 DC는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해서 디지털 통화를 좀 발행해라 하면서 지금은 법정화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거기에 10,000건, 50,000건 치져서 그 자체는 화폐 가치는 없지만 국가와 국민과 약속, 화폐 생활을 국민과 약속해서 50,000건을 주면 50,000건에 해당되는 뭐 케이크를 준다든가 네. 상품을 주자 하는 약속 때문에 이게 리겔 텐더, 법적으로 구속력, 텐더 구속력 때문에 이게 화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좀 발행해서 대세 좀 화폐 생활에 국민의 화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죠.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시청자분도 이렇게 지금의 세계 대세 체제가 우리의 이렇게 가상화폐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지금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기관은 BIS도 이것을 수용하는 문제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더불어 뭐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런 비트코인과 다르게 리브라가 이렇게나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어떤 이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리브라 자체에서는 종전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화폐의 3대 기능을 잘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인플레 같은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자체적인 이런 체제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네.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으나 지금 정현코 페이스북 쓰십니까? 쓰기는 하는데 네. 거의 안 써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자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화폐는 내놓으면 얼만큼 써야 됩니다. 국민의 보편적 생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겠냐. 이걸 각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저만 해도 신문사 논설인데도 불구하고 제 지갑 속에는 진짜 돈 현금 하나도 없습니다. 리겔 텐더라 하는 법정화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 생활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앞으로 리브라가 될 때는 국민의 화폐 생활에 빠르게 전파되지 않겠냐 보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약 40%에서 30억 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앵커가 지금 쓰시다가 안 쓰시는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각도에서 보면 전 세계 40%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하는 쯤에서 내년 1월부터 페이스북이 독자적인 가상화폐가 될 때는 이게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걸 주목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자 어느 카드사와 제휴하느냐 그럴 때는 세계적인 카드사가 비사와 마스터카드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리브라를 사용하러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유통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저도 이 얘기는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우버라든가 이 우버 아시죠? 저는 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베이라든가 하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각종 이렇게 유통체제 내지는 뭐냐 교통 편리 체제에서 지금의 우버, 리프트, 이베이 전부 주목하는 거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가장 많이 사용하죠. 여기와 기술 참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언과 협약되기 때문에 전 세계 화폐 거래에서 리브라가 발행할 때는 거의 결제 수단에서 이것을 빠르게 파급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세계적으로 국민의 화폐 생활이든가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이제 리브라가 실제로 발행이 된다면 각국 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화폐 네. 기능을 갖췄다는 것, 3대 기능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산업, 리겔 텐더체에서 이용했던 여러 가지 금융산업이라든가 네. 국민의 화폐 생활이라든가 통화정책이 많이 변화가 되겠죠. 아마 오늘 방송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좀 보지 않기를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리브라가 발행될 때는 예금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세계 각국의 그 시중은행, 커머셜 뱅크에 해당되는 은행의 역할이 빠르게 축소되고 이제 이게 투자하는 이 네. 증권사와 같은 이런 쪽으로 제2의 그 금융권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개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커머셜 뱅크에서 인베스트 뱅크와 서로 그렇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증권과 같은 리스크를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빠르게 이거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것이 더 빨라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은 예금의 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은행의 수입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대 마진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런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 커머셜 뱅크도 많이 그 변화하고 있습니다는 수익에 보면 대부분 다 예대 마진포가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는 담보관행, 예보, 예금 이런 측에 지금 출수익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앞으로 리브라가 발행될 때는 은행이 경우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영향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커머셜 뱅크라든가 은행이 축소되면 증권사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또 다른 리브라를 발행한 소위 여러 가지 IT와 금융사가 결합되어 있는 소위 IT가 주가 되는 금융사들이 나타나겠죠. 벌써부터 골드만삭스라든가 예를 들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냐 IT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고요.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금융업이 IT에 탈을 써서 IT가 주가 되는 이런 쪽으로 발전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도 이렇게 리브라가 발행할 때는 빨리 좀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 지금 핀테크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 수 있는 변화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사실 우리 경제 강좌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께서도 이런 리브라가 발행될 때는 지금의 주력하고 있는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쪽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은 세계적인 업체들이 리브라가 발행할 때는 우리가 주력하는 핀테크 업체가 붕괴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서 한번 감안하셔서 정책적으로 좀 조화점을 이뤄주실 이렇게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리브라가 발행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법정화폐 5만 원권 100달러 이런 법정화폐가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리브라 같은 가상화폐가 이렇게 되면 네. 지금의 그 통화정책에서는 전부 100달러 유통, 5만 원권 유통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감안한 통화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리브라를 비롯한 가상화폐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는 통화는 어디서 발행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통화 성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는 어떻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것이냐. 네. 그리고 리브라 같은 것을 통화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새로운 통화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정책도 있습니다. 케인지안의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쪽도 전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런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같은 종전의 또 마니터리스트에서 지금은 모던 마니터리스트 시어린 MMT 이런 같은 이런 이론들이 새롭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런 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아까 윤희라 캐서께서도 제2의 프라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프라자의 배경에서는 가장 중심이 달러 중심 체제거든요. 달러에 대해서 각국의 통화를 어떻게 될 것이냐. 1985년에는 엔화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다음 이번 같은 경우는 위안에 대해서 입장을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때의 프라자 협정에 대비해서 제2의 프라자 협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리브라로 발행한다. 물론 스테이블 코너지만 발행한다면 사실 미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사실 많이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달러를 이렇게 달러에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팩트라든가 뭔가 생각한다면 달러 강세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대중무역 적자라든가 주력에서는 달러 약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면에서는 금리 인하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미리 읽고 트럼프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국제 통화 질서에서 2차 세계대전 유지했던 달러 중심 체제도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지금 해주신 것처럼 이 페이스북의 이 리브라 발행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네. 사실 지금은 정적이 됐지만 미트 롬니라는 2012년에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랑 붙었던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라고 있고요. 2011년에는 그때 당시에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한다가 되다 보니까 세계 그 이렇게 3대 평가는 S&P가 미국의 트리플 A 등급을 AA 플러스로 등급을 떼서 미국의 그 달러가 이렇게 중심통화 이상을 위축되지 않느냐 해서 네. 로버트 절리 그때 당시 월드뱅크의 총재거든요. 근본이 주장하자 했던 상태에서 네. 그때 공화당의 트럼프의 친구였던 미트 롬니가 사실상 그 근본이제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 공약할 정도로 굉장히 근본이라고 하다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항상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대선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페드에 대해서도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거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런 쪽도 많이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우디 셀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친트럼프 인사로 페드 인사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페드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요. 왜냐? 내년의 대선에서는 지금 미중 마찰, 북한의 핵 문제, 중동 문제 다 정리된 게 없으니까 또 앞으로 대선에 본격화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라든가 증시 쪽을 안정시켜야 된다. 근데 빚 문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빚 문제를 증폭시켜서 경기 부양할 문제는 대선이 가까우면 갈수록 빚이라는 건 국민의 표심에서 부정적 정치가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립적 가고 있는 페드에 대해서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초점을 지금 대는 트럼프 입장은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와서도 이렇게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얘기했었습니까? 우리나라 네. 와서도 네. 오셔서 왔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카드를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대선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마찰 부분은 대선에서 간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마찰 부분을 트럼프 요구대로 결정적인 때 수용해 주겠느냐. 이건 또 그때는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 급한 거는 트럼프니까. 네. 근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마지막에 항상 거론됐던 것이 화폐 개혁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화폐 개혁, 트럼프가 화폐 개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 미트 롬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친구할 때 근본이제 가는 게 아니냐. 네.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위안화 안 되죠? 엔화 안 되죠? 유로 안 되죠? 근본이제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가 화폐 개혁 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이구 트럼프가 화폐 개혁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근본이제면 금값이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금을 많이 샀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정황성을 주장하는 게 이 근본이제를 주장하는 우디 셀턴 이 사람이 새 페드 인사로 임명됐거든. 물론 네. 이번에 임명된 사람이 금리 인하에 이렇게 파월 의장이 반대하더라도 그걸 통화정책에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금리를 주장하는 금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는 네. 그 중에서도 임명됐던 셀턴의 임명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EBRD 상임 이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의정을 가장 잘 읽고 있다는 게 트럼프가 2016년에 대선 캠페인 때 경제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는요, 근본이 중요했거든요. 근본이제. 네. 이자 문제라든가 뭔가 붙이지 말자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지만 근본이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에 대선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없는 카드가 없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월가에서 작년에 거론됐던 화폐 개혁 문제가 나온다. 소위 달러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근본이자를 가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지금 국제금리에서 아주 주목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화폐 개혁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에서 화폐 개혁 문제 이런 것이 실제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아주 적다고 보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 대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트롱맨이고 스테이트맨 정치가가 아니라 폴리틱션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미 국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기 이익이 된다면 다음 선거, 다음 자리로는 스테이트맨이나 폴리티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냐 하면 우리도 정부의 의중과 관계없이 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이게 불을 질러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반대, 홍남기 부총리도 반대, 한국은행 이재용 반대 하는데요. 자, 똑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 경제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 얼마큼 어렵습니까? 이 독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쭉 이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막 화폐 개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노베이션 하니까 이게 일파만파 이렇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점은 화폐 개혁은 현 정부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평하고 하는 사람분들의 말을 좀 믿으십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화폐 개혁을 얘기할 때 리디로메이션을 단행하면 네. 경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쪽에서 애타게 청와대라든가 윤정원 수석이라든가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 문제에 강력 부인하는 것은 네. 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입장대로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사실상 이 화폐 개혁 문제가 정부에 부인하는 문제, 물론 다 정부의 말이 믿는 것은 줄 만큼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는 그 문제를 전제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나 리디로미션 문제는 정부에서 자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시각으로 국민들이 좀 받아들여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들쑥들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사실 리디로미션을 추진하는 가능성은 정부의 입장대로 없다.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부터 그리고 화폐 개혁에 대한 이슈까지 좀 더 큰 시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